그러니까 감정에 별로 미동이 없는 그건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고요. 소시오패스는 감정을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네. 스스로는 감정을 느끼지만은 네. 그 감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실제로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네. 그리고 웃기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상당히 기분 나쁜 속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직장 생활에 네.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하죠. 일단 사무실에 가기 싫어요. 예, 예. 저 사람 직장 상사 보기도 싫어. 어. 그렇게 되는, 보통은 대부분 소시오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그렇지만은 자신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고 지금 나의 행동이 뭔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정해 놓는 거죠. 1부터 10까지의 보통의 사람의 평가 어떤 지표들이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상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집단이나 이런 데에 그래도 모범생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 과장님이 저런 얘기하는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대답해 줄 겁니다. 그럼 그게 요 집단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임의로 한 10개 정도를 체크해 두는 겁니다. 네네네. 체크해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요거에 비춰 갖고 해보면은 내가 잘못된 건지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꼭 이런 소시오패스들은 상대방 탓을 합니다. 상대방에 붙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나하고 상관없어. 너를 위해서 요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봐라. 너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너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이렇게 은근히 감정을 타고 들어오면서 약간씩 감정을 자극을 합니다. 마치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처럼, 마치 뭔가 좋은 소리 하는 것처럼 하면서 물 흐르듯이 스그머니 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실제는 조심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소시오패스들은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입사원들이라든가 네네. 바로 다른 어떤 업무가 변환된 사람들이라든가 약간 좀 감정적으로 힘들고 아니면은 뭔가 준비가 부족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을 그럴 때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그 사람이 좌절하고 무너지고 이런 것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고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에 큰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일종의 통제감이라고 합니다. 그걸. 감정의 소유요. 근데 그걸 표현하진 않죠.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 내가 그걸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평가가 나를 이상하게 볼 테니까 당연히 뭐 슬픈 표정을 하고 공감해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그 좌절한 모습과 방황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얻고 그거를 또 일종의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굉장히 너그럽고 어떤 위해주는 척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의 간극을 벌림으로써 네. 자신의 작은 역할이 커 보이게 만드는 것. 이게 소시오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행동은 예. 우리 이걸 보시는 많은 직장인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꼭 그 회사에 아니면 그 조직에 한두 명은 꼭 있습니다. 지금 제 말 듣자마자 떠오르는 사람이 또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경우는 한 20%밖에 안 된다고 하고 네네. 보통은 이런 형태의 괴롭힘이라든가 가학적인 행위에 경험치를 쌓아둠으로써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이용해 먹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학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일 경우가 많습니다. 러닝을 하는 거죠. 배우는 거죠. 그럼으로써 네. 그래서 보통 소시오패스들이
중간 관리자나 그 이상으로 잘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타겟이 생기면은 네.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는데 아주 귀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여러 어떤 그 이른바 네네. 심리학 서적 같은 데서는 미국의 경영자의 몇 %는 소시오패스다. 뭐 이런 책들도 나오는 이유가 네.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조직의 치열한 어떤 경쟁 조직에서 내부 조직에서 상대방을 무너뜨려야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군에서는 그죠. 수천만씩 뽑아갖고 맞아요.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들이 모두 뭐 인성적으로 좋은 사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퍼포먼스를 그 조직이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직을 통제하기에 편리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생산성을 많이 내는 조직은 꼭 소시오패스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만은 회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네. 대기업군에서 어떤 간부들, 예를 들면 이사들이 여럿 있고 부장들이 여럿 있지만 네. 그 중에 평가가 갈립니다. 저 부장님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으시고 그런데 사실은 좀 퍼포먼스는 떨어져. 근데 저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 부장은 굉장히 비인간적이야. 감정을 굉장히 자극해. 근데 같이 하면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어. 분명히 그런 평가가 있을 겁니다. 능력이 좋다는 것이 네. 인간성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능력이 좋으면서도 인간성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능력이 좋고 인간성 좋은 사람의 리더를 따라서 네. 이제 가시는 게 좋은 맞아, 거고.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소시오패스 상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때는 무작정 피한다고 상책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사무실 일을 그러니까. 하는데 내가 여길 그만두지 않는 한 네.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네. 부딪혀야 되겠죠. 부딪힐 때 어떤 전략이 없이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감정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한 흔히 말하는 학습된 사람들이거든요. 판을 엎어보셨습니까? 판을 엎 예. 그러니까 논리가 안 통할 때 네. 논리로 질 것 같을 때 판을 엎는 어떤 이제 과제가 주어지는데 네. 분명히 저 과제 준 사람의 논리대로는 이게 불가능해. 그럴 때는 아예 판을 바꿔서 논리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갑자기 또라이 짓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이 자기의 어떤 이 외모의 변화를 주거나.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닌데 그럼으로써 어떻게 상대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작은 형태의 행동 변화 이것도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 상사가 볼 때는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듣고 뒤에 그 요도 빼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장님 뭐 했어 이런 식입니다. 뭐 굉장히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새끼 뭐라 이게 근데 명확한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소시오패스들의 방법을 역이용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선을 흐트러놔라. 이런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고.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뭔가 안 통하면 회식 자리에서 한 판 엎어라. 이런 얘기는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이 되는데, 근데 그런 정도는 그 소시오패스들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엎으면은 바로 진압대를 동원해서 바로 실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에 뻔한 수를 가지고 상대하면 안 된다. 의도를 엎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투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 사람의 논리 구조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일반성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마다 자신의 논리 구조가 확실히 뭐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아주 약간. 왜냐하면 예. 그걸 눈에 띄게 하면은 예. 그것도 학습이 됩니다. 어. 학습하지 않을 정도로 예. 본인의 행동을 약간씩 바꿔두면은 어. 굉장히 그 의문을 가질 겁니다. 굉장히 그 궁금해할 겁니다. 예. 와서 우리 김 대리 뭐가 이상한데 이런 식의 찾아오게 만들고 물어보게 만들면은 예. 그때부터 이제 기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혀 내가 바뀐 거에 대한 얘기를 안 됩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똑같이 예. 행동했다고 그 전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당신의 의도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다라고 그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당신을 상대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바로 대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먹잇감을 발견해서 지금 타겟을 해서 괴롭히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시간 안에 쟤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손쉬운 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는 미안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뭐 방법이 없죠. 그럼 그 사람도 역시 학습을 통해서 그 사람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이런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소시오패스를 상대하는데 예. 제일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다 보면은 네. 그 소시오패스한테 대단한 목표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을 정도의 목표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 조금 있다. 얘부터. 이런 식으로 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소시오패스를 상대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서 공부했고 열심히 따라온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요만큼을 한 사람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긴다고 하면은 나도 역시 뭐가 되냐면 소시오패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소시오패스 될 걸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죠. 그 사람보다 더한 소시오패스가 돼야지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이 삶을 바꿉니까? 그래서 회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상당 부분 후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예. 그러니까 선천적인 경우는 한 20%, 예. 후천적인 한 60% 정도.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어떤 이유 때문에 생존 전략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개인적인 욕구 불만이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대단히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네. 소시오패스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죠. 뭐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자신의 실력을 높일 기술을 하는 것보다는 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기술이 더 쉽지 않습니까? 그쵸. 승진할 동기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뛰어난 한둘이 있어요. 내가 쟤들을 실력으로 못 이기겠어. 그러니까 약점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올라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건강한 조직은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 게 맞죠. 네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조직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직도 많지 않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소시오패스는 그래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네. 뭐 학창 시절이라든가 청소년기에는 저렇게 순둥이가 있었나 이랬는데 무엇인가 각성돼 갖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조직 생활을 하다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폭력범죄 쪽이 가깝고 소시오패스는 재산범죄, 지능적인 형태의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네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파생 상품을 통해서 사기를 이게 사기인가? 아닌가? 애매한 형태의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형태를 아주 지능적으로 잘하죠.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 중에는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제3범죄 소시오패스. 아주 하이 퀄리티의 소시오패스죠. 네. 고기능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네. 모든 면에서 사실은 긴장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편집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깔끔을 떨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고가의 상품으로만 치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 그러니까 그런 고기능 소시오패스들은 눈에 띄죠. 근데 보통의 소시오패스들은 그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그게 확 띄진 않는데 네. 그런 고기능의 소시오패스들은 퍼포먼스가 좋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감하고 네. 여기서 무감하다는 건 네.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게 학습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노동자들을 과감히 수천 명씩 자르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 데가 로펌에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고를 담당하는 예. 그런 부서의 변호사들 거기는 그렇게 비인간적인 감정을 갖지 않고는 갈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수만 명의 그 생존권을 그 이익 때문에 한 칸에 날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고기능 소시오패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로펌에서 예를 들면 김앤장이야 이런 데서 네. 대우를 받고 높은 연봉을 받는 거죠. 그런 데는 그런 소시오패스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들 실제로 이제 이 감정의 변화 없이 외과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이 상대에 대한 걸 수술을 하고 네. 처방을 내려고 하면 공감하는 형태로 가지고는 실제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능 소시오패스들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의학 분야라든가 그런 선물 거래 제가 모르는 선물 거래소에 있는 딜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도 빠르게 이런 감정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고기능 소시오패스들이 많이 필요한 데죠. 그러니까 외환 딜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자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연봉을 많이 받죠. 그거는 뭐 본인들은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보는 건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부정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고기능 소시오패스들이 있는 거고 보통의 지금 저희가 말하는 소시오패스들은 고기능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중간 정도. 그러니까 능력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찍어 누름으로써 자신의 능력이 돋보이는 형태의 소시오패스들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그 미국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저기 그 연구자는 브론이란가 그 사람인데 모아두니까 소시오패스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10명 모아두니까 10등짜리는 너무 뭐랄까나 이게 사회 조직 논리가 참 되는 게 거기서도 그런 리더가 생기는 리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행위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 고기능 소시오패스를 하는 기능자가 생기는 거고 인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 김앤장 같은데 그런 사람들랑 모인 데에 가면은 그 좌절하는 변호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나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냉혈한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내가 너무 순하는 거야. 이게 소시오패스의 아주 특징적인 거죠. 모든 뭐 그런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분들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또 변호사분들도 훌륭한 변호사 많죠. 근데 이제 그 기능을 하는 특정한 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직장인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고기능 소시오패스들은 아마 보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군에만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실제로 일반 직장에서 존재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그런 중간 정도의 소시오패스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몇 마디 말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을 일단 기분 나쁘게 무시를 할 거고 말투도 실제는 굉장히 이 고압적으로 그러니까 서열이라든가 이게 쉽게 말하면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신종 꼰대죠. 신종 꼰대죠.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한 표정이 굳을 겁니다. 저 사람 젠틀하고 겉으로 봐서는 상당히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런데 하는 말이 좀 이상한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진짜 무시하는 겁니다. 예. 말은 그렇지 않은데 깔보면서 네. 일단은 서열화가 딱 돼 있는 거죠. 이미 그때 그 소시오패스들은 어떻게 이 상대방을 요리해야 될지의 레시피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자존감을 긁어갖고 무너뜨려야 되겠고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딱 일종의 정형화되어 있는 학습 틀이죠. 근데 겉으로 봐선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본다는 것은 그만큼 외양을 치장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만 가지고 판단은 못 하거든요. 반드시 한 10분 이상 20분 정도 얘기를 해보면은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딴 사람 욕을 막 하면서 뭐 그렇지 않아? 막 동조해줘 뭐 이렇게. 근데 그렇죠 막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저기 가서 내 얘기하겠네 이런 생각이 금방 들 겁니다.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딱 위치를 정해주는 거죠. 넌 여기 넌 여기. 직장 생활에서 그런 사람들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누구 옆 부서의 무슨 과장님 아니면 누구 딱 꼭 있습니다. 어느 부서 어느 조직에나 한둘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거기까지는 아닌데 한 5%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아주 적습니다. 그건 뭐 아마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뭐 100만 명,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무시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소시오패스는 생각외로 많다. 근데 거기에도 층위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고기능이 있고 중간이 있고 그냥 약간 찌질한 소시오패스들은 많습니다. 학습이 안 돼 갖고 어설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위험한 거는 이제 직장 상사이면서 학습도 적정이 된 중간급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요즘은 많이 안 기지만 명절 때 뭐 제사 지낼 때 꼭 깽판을 치거나 아니면 꼭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그런 친척 어른들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특화된 거죠. 꼭 성적 갖고 하고 결혼 갖고 하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분이 나빠. 그런데 이걸 여기서 업기도 애매해. 이런.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엄청난 만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이 무너지길 원하는 거죠. 무너지는 걸 보고 난 역시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을 내가 조종한다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 보면 저런 바보를 봤나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에너지원을 삼는 거죠. 아마도 경제인들 중에서 퍼포먼스가 좋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분들도 일정 정도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소시오패스라고 이렇게 어필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자기가 소시오패스임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한테 겁을 주기 때문에 이 겁이라는 게 일종의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칼같이 다려진 옷, 조금도 흠집이 없는 그런 옷들이라든가 차도 특정한 차만 타고 그럼으로써 범접할 수 없는 쟤는 이런 느낌을 가게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죠. 역시 퍼포먼스가 좋은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면서 하는. 그거는 그분들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숨긴다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직업적이거나 이럴 때 그런 경우도 종종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 직장 자체가 상당히 뭐 여성적이거나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많이 숨기는 경우인데 근데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안 숨기고 표현하면서 튀죠. 그래서 소문이 나 있을 겁니다. 이미 소문이 나 있습니다. 힘들어. 내가 왜 그러지? 이런 느낌의 사람이면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그러니까 또 직장 상사니까 소시오패스라고 못 부르죠. 대부분은 직장 상사일 테니까. 우리 그 직장인 분들이 너무 피곤한 상사들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전략을 세우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직장 생활도 어차피 뭐 계속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하면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